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이날 혼조세로 결국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죠. 오늘 밤이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표 발표를 좀 확인해 보자는 경계 심리가 작용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다우 지수만 나홀로 이 하락세를 보인 채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간신히 4,000선을 다시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아슬아슬한 구간에 놓여 있고요. 이날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3% 아래로 내리면서 기술주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강달러로 인해서 다시 WTI 가격이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자, 이런 변동성 구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의 반등을 보고 좀 기분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적 반등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시장의 바닥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시장 참가자들도 바닥을 찾기 위해서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월가의 중론은 아직 바닥이라는 확실한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경계심을 갖고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장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이제 CPI 지표, 물가 지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까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이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고요.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현지 시간 5월 10일 화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출발 분위기는 강했지만 장중에 이내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막판까지 크게 힘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0.25% 상승권, 다우 지수는 하락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그나마 0.8%, 9% 상대적인 강세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밤사이에 투자 심리를 크게 반전시킬 만한 어떤 좋은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간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내일 발표될 4월 CPI에 대한 경계감으로 마냥 시원한 반등이 나오기도 어려운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시장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10년물 금리의 움직임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며칠간 수년내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다가 오늘은 다소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bp가량 하락하면서 2.99%, 이제 3%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요인으로 오늘 작용을 했습니다. 또 시장의 공포 심리를 대변하는 한 가지 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오늘 4%대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패닉 셀링에 가까운 매도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최근 며칠간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 급등했던 상승분을 오늘 조금 반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3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고 또 불확실성과 공포 심리가 크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하자면 특별히 새로운 악재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하락한 데 따른 반발심으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시장이었고요. 다만 인플레이션, 중국의 코로나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리스크라는 세 가지 요인이 투심을 억누르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내일 발표될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등락 현황은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술주들 중심으로 조금 회복을 해주는 하루였습니다. 물론 그간의 하락분에 비해서는 아쉽기는 하지만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까지 1%대의 상승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넷플릭스 역시도 2.6%가량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플레이션 방어주, 경기 방어주로 여겨지면서 어제까지 매수세가 들어왔던 필수 소비재 섹터 오늘은 조금 심심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월마트, 타겟, P&G, 코카콜라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여행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다소 침체된 분위기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부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해줬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주들 1%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줬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가운데에서는 메리어트, 힐튼, MGM 리조트까지 3% 내외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주 안에서는 특히나 대형 은행주들의 동반 하락세가 눈에 띄는 오늘장이었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가 모두 2%대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JP모건이 다우지수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팔란티어, 실적에 대한 실망, 또 부진한 가이던스에 월요일장에서 무려 21%나 급락했던 이 종목인데요. 오늘 RBC 캐피털에서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 등급으로 하향시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매출 성장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주가는 2.28% 추가적인 하락 반응 오늘장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펠로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발표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넓은 손실폭을 기록함과 더불어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고의 재고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축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품이 많이 안 팔리고 있고 또 현금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앞으로 구독료를 인상시킴에 따라서 유료 구독자 이탈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사측의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주가가 8.7% 급락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패널 기업인 썬런 확인해 봅니다. 키방크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 의견으로 하향 조정시켰는데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요금 인하 제도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썬런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다라는 평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3% 가까운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노바백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에 장중에 2%대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1%대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시켜줬습니다. 생각보다는 EPS와 매출이 낮게 나왔지만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분기에 백신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전한 이 종목인데요. 주당 1.98달러의 손실에 매출은 11억 7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매출이 예상됐던 14억 8천만 달러보다 실망스럽게 발표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27%나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 소식에 시간외 거래에서 큰 폭의 하락 반응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9.59% 마이너스권 움직임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 국제 유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큰 폭의 하락세 이어갑니다. 3.4% 떨어지면서 이제 100달러 선을 반납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의 록다운, 경기 침체 리스크, 강달러 기조 모두 유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 역시도 강달러 영향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발표되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역시도 금 가격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1% 하락한 1,83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 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침체 확률
제로다. 간만에 반가운 소식 같긴 한데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고 어떤 내용일까요? 네, 경기 침체 확률 제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뭐 반가운 소식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다행스럽기보다는 좀 공포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현재 미국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반영하고 있는 침체 가능성이 제로다. 그러니까 이 위험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은 더욱더 증시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었는데요. 데이터 트랙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기관에 따르면요. S&P 500 지수가 지금 뭐 한 4,0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것이 침체 확률을 거의 제로로 반영한 수치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기관의 지수 전망은 3,525선 침체 확률을 50% 정도로 본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침체 발생 시에 역시 기업 이익에 이것이 직격탄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 증시 추가 하락 전망의 근거였는데요. 현재는 S&P 500 기업들의 EPS가 218달러 정도로 전망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과거 일반적인 침체 시에 이익이 26% 정도 빠졌었고, 그리고 지난 2009년에 끝났던 그레이트 리세션, 그러니까 대침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57%나 감소를 했었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약 한 3,500대 중반 정도, 그리고 후자인 경우에는 3,000선이 아예 깨질 수도 있다라고 이 기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기업 실적이었고 기업 실적이 대략 뭐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만약에 침체가 발생하면 이 증가가 아니라 기업 실적마저도 네. 타격을 받을 테니까 주가 하락은 더 클 수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일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정말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느냐 여부가 미국 증시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월가에서는 침체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주요 기관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지표상에서의 침체 확률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3월, 4월에 비해서도 크게 높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채 스프레드에 기반을 한 뉴욕 연방은행에서 제시를 하는 침체 확률이 내년 4월 기준으로 3.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제시하는 침체 확률 지표 역시도 굉장히 낮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주요 기관들의 의견은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는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BOA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과도한 기축 노선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고 그러면서 침체가 올 것이다. 다만 이제 시점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가계 재정 상황이 튼튼하다. 그러면서 단기 침체는 없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고요. UBS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떨어질 것이다. 성장이 둔화하더라도 침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상반된 의견들을 주요 기관들을 내놓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침체라는 공포심이 유발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굉장히 불안감을 갖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침체와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약세장에 진입하면이라는 키워드인데 아직 S&P 500 지수가 약세장에 진입하진 않았죠. 네. 뭐 간당간당한 상태고 자 월요일 급락까지 포함하면 고점 대비 한 17% 정도 급락한 겁니다. 우리가 통상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만약에 약세장에 진입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은 더 빠질 수 있다는 역사적 통계가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14차례의 약세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토대로 보니까 약세장에 진입하면 평균적으로 전 고점 대비 30%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359일이라는 기간이 걸렸고요. 자, 지수로 보면 이제 S&P 500 지수의 전 고점 부근이 한 4,800선 부근이었기 때문에 거의 30% 하락한다면 3,36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통계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S&P 500 지수가 만약 정말 약세장에 진입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많게는 뭐 51%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적게는 20%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면 빠르면 뭐 33일 만에 회복되기도 했지만 가장 오래 걸린 경우에는 뭐 630일 정도 걸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통계일 뿐이고 아직 약세장에 진입하진 않았지만 도대체 지금 바닥이 어디냐를 찾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고할 만한 통계 자료일 것 같은데, 자, S&P 500 지수가 뭐 전날 4천선이 무너지기도 했고 전쟁은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긴축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통계일 뿐이라지만 또 더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네. 도대체 그러면 월가에서는 지금 바닥은 어디쯤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뭐 시나리오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데이터 트랙이라는 기관에서의 분석은 침체 확률 50% 반영 시에 S&P 500, 3,500 그리고 100% 반영 시에는 3,000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주요 기관들의 최근의 분석들을 좀 보면은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좀 슬슬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좀 장밋빛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JP 모건의 콜라노비치, 물론 이제 낙관론을 주창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은 중앙은행의 매파 성향이 이제 피크를 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매도세는 과도했다. 여전히 자신들은 위험 자산을 선호한다. 프로 리스크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날 이 공개된 리서치 노트를 통해서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의 매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6에서 12개월 정도를 내다본다면은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기관들의 전망이 뭐 틀릴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최근에도 전해드렸지만은 BOA도 지난 140년간의 약세장을 추적한 바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이 37.3% 정도 이 지수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뭐 한 3,000선까지 저희가 바닥을 내려다 봐야 하는 뭐 다양한 분석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지수대가 좀 다양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낙관론을 주창하는 마르코 콜라노비치도 사실 뭐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해서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 사실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지금 사놓으면 뭐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나 보면은 아, 그때가 좋았었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정도의 느낌이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잘못 봤나? 라는 키워드인데요. 캐시우드의 얼굴이 보이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뭐 저만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제가 뭐 잘못 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뭐냐면은 이제 혁신 투자의 대명사죠. 캐시우드가 이 GM을 처음으로 매수를 했다. 이 네. 헤드라인을 보고 제가 좀 눈을 의심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죠. 이 기업이 이제 이 펀드가 처음으로 GM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공개가 된 지난 월요일자 매매 내역을 보면요. 아크의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틱스 ETF, ARKQ라는 그런 티커를 갖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근데 이 ETF에서 GM 주식을 15만 8천여 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ETF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비중은 1% 미만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GM을 아크인베스트에서 처음 매수를 했고, 즉 전기차의 미래를 조금 봤다는 뜻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캐시우드의 어떤 심경 변화로도 좀 추측이 되는데요. 작년 11월만 하더라도 GM에 대해서 용감한 새 시대에 맞는 DNA가 없다라면서 혹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4월에는 메리바라 이 CEO를 만난 이후에 투자에 오픈마인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사를 했었고요. 한편 이 ARKK나 ARKW 같은 아크인베스트의 다른 ET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비중을 좀 축소를 하면서 좀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캐시우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약발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M의 전기차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희망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께서 동의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월가에서는 GM의 전기차와 관련된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GM에서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 부문에 350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전기차 시장 1위를 목표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캐시우드가 그래도 좀 인정을 했다. 테슬라 빠인 그런 캐시우드가 GM에도 좀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날 이제 다른 기관, 베렌버그라는 기관에서도 이 GM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GM이 강한 잉여 현금을, FCF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미천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2023년에 전기차 40만 대 정도 팔 것이다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25년 이전에 100만 대 판매 목표를 초과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미 1위를 등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뭐 기업에서 제시한 이니셔티브에 좀 동의하는 기관이 많아질수록 기업에 대한 또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핀테크의 종말인가라는 키워드인데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핀테크가 세상을 마치 지배할 것 같았지만 핀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요즘 굉장히 처참하죠. 뭐 대표적인 혁신 핀테크 기업 두 가지가 이제 지난 밤 사이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인공지능으로 하루 만에 대출 승인이 나고 또 이 대출 업계에서 대출 플랫폼 업계에서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 창업했다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 기업이 있습니다. 업스타트라고 하는 기업인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156%나 급증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기업은 적자도 아닙니다. 이미 2020년부터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 이번에 순이익도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고요. 하지만 주가는 56%나 급락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14억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낮춰 잡았기 때문인데 연준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금융 거래 규모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이 그 업스타트에 대한 기존의 목표 주가를 230달러였었는데 목표가를 뭐 44달러까지 230에서 44달러까지 아주 급격하게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업스타트뿐만이 아니었었죠.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이 바로 소파이가 또 있었는데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소파이의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원래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장중에 실수로 장중에 실적이 공개되면서 2시간가량 거래가 중단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소파이의 실적도 사실 이번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당 순손실을 보자면 14센트를 기록해서 15센트를 예상했던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였었고요. 매출은 3억 2,200만 달러, 시장 예상치가 2억 8,6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했죠. 이것이 발단이 되면서 소파이의 주가도 한 12% 급락했는데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이런 작은 기업들에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페이팔과 같은 핀테크 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핀테크가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뭐 다른 기업은 그렇다 치고 실적을 발표했던 업스타트, 소파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업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가 급락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죠. 그런 만큼 다수 기관이 투자 의견을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리면서 목표 주가를 180달러에서 50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매크로 악화 환경 적응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에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대출 금리와 그리고 경기 침체 확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것이 퍼펙트 스톰의 악재다라고 표현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요, 업스타트가 이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니까 덩달아 일단은 좀 급락했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 뭐 실수로 장주에 발표가 됐지만은 자체적으로는 가이던스를 또 상향하는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연간으로는요. 흥미로운 게 근데 이 4월 초에는요, 소파이가 미국 정부에서 학자금 상환 유예를 연장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 수익에 좀 타격이 있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었고 그때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모건 스탠리라든지 오펜하이머 그리고 웨드부시 등의 기관에서는 목표 주가를 또 하향한 바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일부 그래도 연간의 가이던스를 돌려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스타트와 좀 형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네. 사업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날에는 또 이거에도 영향을 또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4가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